최근에 이제 신규 회원님들도 꽤나 많이 와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신 만큼, 결정을 하신 만큼 저희도 이악 물고 기대에 보답드릴 수 있도록 숫자로, 결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간단하게 저희 방향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1번을 매매했고요. 그 중에 91번은 수익 매도, 그리고 20번은 손절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총 9종목이에요.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의 기존 3대 종목, 네이버, 한미반도체, ST팜은 큰 이슈가 없다면은 내년까지 가져갑니다. 네이버 현재 한 10% 정도 수익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미 비중 30%는 차익 실현을 했어요. 무엇보다 네이버가 망하면 대한민국 AI가 망한다는 관점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희는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한 25% 정도 여전히 수익 중인 것 같아요. 한미가 망하면 대한민국 HBM 산업이 망합니다. 계속 동일하게 판단하고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 ST팜 현재 이것도 25% 수익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일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이어가지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 내년 신재생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정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AI 전력의 주도 장세가 될 것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합니다. 이외 단기 수급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회전율 높이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AP는 올해와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감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이미 저는 충분히 VIP 회원님들께 증명을 해드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내년을 위한 신 3대 종목, 신 4대 종목을 포트에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슬슬 내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 4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86%, 나스닥 종합은 0.17%, S&P 500은 0.30%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3%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이 컸는데 그럼에도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적었던 이유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 이제 AI 판매 목표가 하향 조정되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하기도 하고 관련된 우려 심리가 약간은 반영되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선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수급 구조는 금방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ADP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간 점에 시장이 반응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ADP는 11월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3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전월 대비 32,000명 감소가 왜 부각이 더 되고 있는 거냐면은 시장에서는 원래 1만 명 증가를 예상했었습니다. 오히려 32,000명이 감소된 거예요.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특히 ADP에서는 뭐 전반적인 고용 부진이 확인이 되기도 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고용 둔화를 주 원인으로 꼽기도 꼽았고 최근에 계속해서 좀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는데 그런 기조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발언들이 확인되면서 CME 패드워치상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만약에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ADP랑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랑은 사실 항상 막 비슷하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상이한 부분들이 꽤나 있기는 있었는데 FOMC를 앞두고는 이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따로 확인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FOMC 전 마지막 고용 지표일 텐데 과연 연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11월 서비스업 PMI 지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기는 했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기조가 뭐였냐면은 최근에 고용 시장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았어도 서비스업의 고용은 좋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우려가 혹시 반영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크게 시장에서 부각되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경기 확장 국면이 확인된 것도 맞고 서비스업 PMI 안에도 이 하위 지수들이 많잖아요. 뭐 고용, 물가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서비스업 고용 지수도 사실 4개월 연속 상승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기는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각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제가 좀 곰곰이 찾아봤는데 서비스업 물가 지수는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업 고용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가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하구나, 물가가 하락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논리가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전월과 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혼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좀 고용 부진에 딱 주목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 어제 좀 대표적으로 수급이 몰린 지수라고 하면 러셀 2000 중소형 지수랑 다우 지수 위주의 수급이 좀 몰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따져볼 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가 아니라 FOMC 전으로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물론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달러와도 반응을 분명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 근거가 저는 솔직히 100% 명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공식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부터 해가지고 연준에서도 공식 지표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집계를 또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본다고 했을 때 경계 심리가 조금 부각될 수는 있겠다고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단기 매매를 원래 조금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 뭐든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그게 조금 애매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이제 확실한 거는 11월보다 12월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졌고, 우리는 지금 차익 실현할 거 하면서 내년을 위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할 거다, 이거는 불변 기정사실인데, 다음 주로 제가 시선을 많이 두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올해 저희 AP투자연구소랑 함께 해주신 회원분들은 좀 다들 어떠셨습니까? 이게 채팅으로 소통하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금감원 지침상 그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건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도 그러고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다들 웃는 날이 많았던 2025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함께 했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온전히 저희의 매매를 함께 해주셨다고 하면은 비중을 반영한 그러한 계좌 수익률이 한 58%대가 나오더라고요.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58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직 정리하지 않은 3대 종목이 있잖아요. 이 수익률은 아직 반영되기 전에 계좌 수익률이 58%인 겁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서 만족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도 없고요. 저는 올해보다 내년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작심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 저희의 매매 전략, AP의 2026년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내년에 어떻게 또 돈을 벌 것인지 비공개 라이브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회원님들도 꽤나 많이 와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신 만큼, 결정을 하신 만큼 저희도 이악 물고 기대에 보답드릴 수 있도록 숫자로, 결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간단하게 저희 방향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저희가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1번을 매매했고요. 그 중에 91번은 수익 매도, 그리고 20번은 손절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총 9종목이에요.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의 기존 3대 종목, 네이버, 한미반도체, ST팜은 큰 이슈가 없다면은 내년까지 가져갑니다. 네이버 현재 한 10% 정도 수익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미 비중 30%는 차익 실현을 했어요. 무엇보다 네이버가 망하면 대한민국 AI가 망한다는 관점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희는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한 25% 정도 여전히 수익 중인 것 같아요. 한미가 망하면 대한민국 HBM 산업이 망합니다. 계속 동일하게 판단하고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 ST팜 현재 이것도 25% 수익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일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이어가지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 내년 신재생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정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AI 전력의 주도 장세가 될 것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합니다. 이외 단기 수급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회전율 높이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AP는 올해와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저는 충분히 VIP 회원님들께 증명을 해드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내년을 위한 신 3대 종목, 신 4대 종목을 포트에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슬슬 내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월 4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네이버는 증시 대비해서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최근에 두나무와의 합병 관련해가지고 차익 물량이 꽤나 좀 많이 출현되었었는데 다시금 바닥을 잡고 이제 매수세가 좀 몰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차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애초에 올해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뭐 크게 팔 계획이 없는 종목이에요.
ST팜 슈팅. ST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가져가는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보유자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딱 전고점 돌파에 대한 내용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길 돌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까지 본다? 뭐 15만 원까지 본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확실한 건 지금 구간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구간인 건 맞으니까, 근데 그러한 의미 있는 구간에 대해서 기존과는 지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아마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10%, 뭐 13%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관점들이 하나하나, 원래 연말 연초에 일정이 잡혀 있었으니까 그걸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규 매직포트의 결은 좀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놓칠 수 없다는 관점이 유효합니다. 반도체 장세는 제가 끝까지 이용하겠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 사이클이 좀 지속될 거라고 봐요. 최근에 저희가 리노공업을 한 30%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한미반도체가 현재 한 22%, 4% 수익률에서 전략 보유 중인데, 한 종목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편입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개별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종목보다는 메모리 사이클에 편승할 수 있는 종목군을 진입하려고 해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KC텍이라는 종목들도 KC텍 이런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텍 이런 종목도 있을 거고요.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 HPSP 이런 종목도 있겠네요. 저희가 보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고, 다음은 반도체에 이어가지고 AI 버블론의 최대 피해자들 있잖아요. 최근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그 낙폭을 다 메웠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볼 테마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성인 반도체로는 유리기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와 전력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 밀려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가 분석하고 지켜보고 매집할 수 있는 종목군, 테마군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근데 이제 바이오 장세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대장주를 잡기보다는 개별적인 재료와 일정이 좀 뚜렷한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봐요. 이미 저희는 바이오 장세를 이용해가지고 ST팜을 한 25% 수익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이어가지고 최근 바이오 장세 특징을 보면은, 최근 강한 수급이 몰린 바이오는 단순하게 바이오 장세에서 모든 바이오가 쭉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이슈가 시장을 뚫은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특징이 뚜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뭐 한미약품 혹은 뭐 삼천당제약, HK노엔 이런 종목들까지도 함께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부터 지금 다음 주부터 다 포트의 결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종목들이 매도가 좀 많이 되었고, 지금 말씀드리듯 이번 주 다음 주에 매도 종목들 좀 더 정리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편출된 자리를 이렇게 좀 채워 넣겠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점점 더 하루가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뭘 먼저 할 건지, 순서가 어떻게 될 건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원전, 로봇, 분명히 메이저 수급이 몰리고 그러한 이슈가 있는 테마나 종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기야 있는데, 지금 등락률 상위를 보면은 뭐 상지건설, 동신건설, 천일고속, 일성건설, 뭐 NX, 천일고속 제외하고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를 다 더해도 3천억, 4천억이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잡주 중에 잡주라는 소리죠. 물론 상승하는 이유는 있어.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제 새로운 취임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붙일 수는 있는데, 그냥 시장에 메이저 수급이 지금 이동할 곳이 없다 보니까 적은 수급으로도 올릴 수 있는 잡주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증시를 활용하는 게 좋느냐? 굳이 무언가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이런 거를 이슈를 막 분석하면서 따라잡으려고 해봤자 어차피 상투 잡히고 손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봐도 문제고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증시가 조금 메이저 수급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보합세로 가거나 좀 눌리거나 한다는 건데, 우리가 보고 있던 종목이나 테마군들에 대해서 원하는 가격을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이렇게까지 빠져준다면 내가 어떤 종목에도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지, 거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그런 포지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세를 볼 때.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좀 오르면서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 한 가지는 조금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토방 보지 마세요. 제가 어제 100개 가까운 종목의 종토방을 들어가 봤거든요. 주린이 분들은 종토방 절대 보지 마세요. 와, 그 사람 진짜 홀리려면 홀릴 수도 있겠더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홀려지려면은 당하려면 당할 수 있겠더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이고 아니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도
기사를 검색하고 리포트를 검색하고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해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종토방을 보고 뭔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초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도 너무 많고 주린이 분들이 봤을 때에는 진짜 거기에 홀려가지고 막 잘못된 판단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와...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